자, 월가의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추동훈 특파원의 월스트리트뷰 12월 8일 수요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코로나 걱정이 많으신데요. 미국도 비슷한 상황에서 조금 반대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한숨 돌린 코로나 변이로 모처럼 미소 띈 뉴욕 증시 이야기고요. 중국에 2,750억 달러나 로비했다는 애플의 뉴스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걱정되는 전기차 스타트업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숨 돌린 오미크론으로 이제 간만에 미소 띈 뉴욕 증시 분위기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화요일 장이 마감했습니다. 화요일 마감한 장을 보면 S&P 500은 2.07%, 다우 30은 1.40%, 나스닥은 3.03%나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살펴봐도 애플부터 해서 모든 기업들이 다 상승 마감을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보였고요. 기술주들도 애플, 엔비디아, 그 다음에 쇼피파이, AMD 등 모든 기업들이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기술주들이 당연히 잘 됐겠죠. 자, 오미크론 변이가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보도가 오늘 이런 시장의 훈풍을 가지고 왔는데요. 나스닥은 장중 3% 이상 상승했고요. 이런 것들이 기사 보도에 나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러스 걱정이 이제 좀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자, 앤서니 파우치 알죠? 유명한 이제 조 바이든의 의학 박사 전문 이제 자문인데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예상보다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이 심각한 위협이 안 될 것이라고 오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워낙 미국 시장에서도 미친 영향이 크다 보니까 한마디가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좀 상세히 보면 초기의 분위기가 델타 변이보다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백신의 이제 변이에 대한 백신의 대응 여부는 검사 중이지만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이 덕분에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요 VIX 지수도 조금 안정세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 상승을 했었었죠. 요때 보시면 이때가 작년 3월 굉장히 큰 공포가 있었던 시기고 그때 이후로 조금 안정화가 되다가 지금 다시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 역사상 평균이 19.5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이제 안정화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긍정적인 것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 경기 부양을 약속하면서 이러한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을 좀 해소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헝다 부동산 투자 회사인 헝다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우려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지금 뉴욕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이 퇴출 또는 컴백 차이나를 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에 좀 불안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8일부터 개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사흘간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앞으로의 미래 중장기적 중국 정책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나올 전망들이 이제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헝다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좀 잘 관리를 해서 절대 파산 같은 건 없게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글로벌 위기의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다 보니 조금 시장에 오늘 훈풍이 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역시 안정세를 되찾았습니다. 4,200달러까지 42,000달러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현재는 5만 달러를 좀 넘어 있었고요. 최근 하루 기준으로는 이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점 대비 조금밖에 오르진 않았지만 일단은 큰 위험은 없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오미크론 변수가 사라지면 이제 다시 또 실적과 인플레이션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미국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중국에서 왜 잘 나가나 했더니 2,750억 원을 로비했다는 애플 뉴스입니다. 오늘 되게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게 오늘 하루 종일 미국 증시에서는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애플이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폰 13이 큰 혁신이 없다라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흥행 대박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폰 13을 사려고 뛰어가는 영상들이 화제가 됐었고요. 실제로 중국에서의 아이폰 13의 실적이 매우 좋게 나오면서 2021년 10월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라는 조사가 나왔고요. 2015년 12월 이후 중국 시장 점유율이 애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관련 기사죠. 자, 여기 중국 사진 사이에 있는 팀 쿡, 이제 애플 CEO의 사진인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 인포메이션 언론에서 나온 건데 팀 쿡이 비밀리에
2,750억 달러에 달하는 비밀 계약을 중국 정부와 중국의 기관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6년에 이루어졌고요. 팀쿡 지휘하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추진되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 왜 애플은 중국에 이런 큰 막대한 계약을 안아주신 걸까요? 애플이 규제에 나선 중국에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에 중국 정부가 애플페이라든지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같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을 사실상 막아버린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니까 또 가능한 일이고요. 중국에선 카카오톡도 잘 안 되고 외국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거로도 유명한데 완전히 애플 고유의 서비스들을 다 막아버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애플이 중국에 조금 더 양해를 구하고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세계 최고 규모의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먹지 못한다면 애플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죠. 자, 2,750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하면은 324조 2,250억 원 정도입니다. 오늘 환율 기준으로요. 굉장히 많은 돈이고요. 이 돈으로 인해서 결국에 이 돈들이 어디에 쓰였냐 이것들이 좀 궁금할 텐데 최근에 디디 추싱이라는 중국판 우버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제 퇴출 당했다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중국의 명령으로 돌아갔죠. 중국 증시로 다시 돌아갔는데 여기에 애플이 10억 달러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게 공개된 뉴스인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백단에서의 뉴스를 좀 보면 중국의 공급업체 부품을 사용 확대를 하고 중국 대학과에 기술 제휴를 하는 등 사실 중국을 위한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제공하는데 애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술 회사에 직접 투자를 애플이 약속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는 거죠.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중국에서 잘한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인데 어쨌든 애플의 특수성이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이런 정부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애플과 중국의 밀월 관계가 있었다는 거 이게 이번에 공개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고 충격적인 뉴스였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애플과 중국과 이런 밀월 관계가 공개된 마당에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한 부분인데요. 기사에 따르면은 2021년 5월로 이 계약이 종료가 됐었습니다. 5년 계약했던 거거든요. 근데 조항에 보면 자동 연장 계약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1년 더 자동 연장을 하는 계약이었으니 2022년 5월까지는 애플과 중국의 이런 밀월 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애플이 중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년까지는 문제없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애플은 중국을 외면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중국 시장이 여전히 너무나 매력적인 시장이고 이러한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와 손을 잡지 않고는 사업을 펼쳐나가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애플 뮤직에 대해서도 애플 뮤직이 또 텐센트 뮤직과 또 딜을 해서 투자를 했다라는 결정이 나왔죠. 아마 이러한 제휴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약간은 어찌 보면 부정적일 수 있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플은 역대 최고가를 또 갱신했습니다. 종가 기준 171.18달러, 어제보다 3.54%나 올라 정말로 끝없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애플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목표 주가를 200달러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고가가 또 오른 거죠. 목표가 지금이 171달러인데 더 오르면 2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 자율주행차, 애플카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VR 기기 등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도 너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 200달러는 충분하다는 거죠. 170에서 200달러, 30달러 남았는데 최소한 이제 20% 가까이가 더 올라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애플을 살펴보면 올해만 28%를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애플이 30달러 더 오르는 거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소식은 위기의 전기차 스타트업 소식과 총반격에 나서는 레거시 제조사들의 뉴스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소식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뉴스가 지금도 새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자, 루시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급 전기차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루시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루시드가 12월 6일 현지 시간 12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시를 한 데부터 뉴스가 시작됩니다. 아시다시피 루시드는 스펙 회사죠. 처칠 캐피털과의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칠 캐피털과의 합병 당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루시드가 조사를 받고 있자 니콜라 사태의 재현이 아닌가라는 불안감 때문에 전날인 6일 장중 13%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뉴스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난 7월이죠. 루시드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우리 쉽게 줄여서 스펙이라고 하는 처칠 캐피털사와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 당시 26.83달러로 이제 주식이 형성됐고요. 지금은 40달러 넘어가는 등 여기에서 보시면 이때가 합병 당시고요.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이뤘습니다. 시작할 때 기업 가치는 240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합병 당시에 루시드의 매출 전망치와 이러한 숫자들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금 SEC를 통해서 조사받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니콜라 사태가 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니콜라라는 기업이 이제 또 테슬라랑 비슷한 또 전기차 노는 그런 기업으로서 알려졌었는데 기술이나 실적 없이 홍보랑 세일즈만으로 이제 흥했던 니콜라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공매도 리포트로도 난리가 났었고요. 힌덴버그의 리서치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큰 충격이 나왔던 거죠. 아무런 실체 없는 니콜라라는 기업을 투자해서는 망한다. 이런 되게 굉장히 센 내용이 나왔고요. 거짓말 임싸고 있는 니콜라의 이야기라는 거였죠. 이때 이제 나왔던 것들이 사실 공장이 지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공장도 전혀 지어지지 않고 이런저런 기술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기술도 다 거짓이다. 이렇게 알려져 버리면서 확인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만 주가가 40% 이상 폭락을 했고요. CEO였던 트레버 밀턴은 논란 속에 결국에 사임을 하고 말았죠. 니콜라 사태의 전말은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한때 73달러까지 치솟았던 니콜라가 현재는 10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7분의 1 토막 났죠. 엄청나게 박살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시드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루시드는 니콜라랑 다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이미 인도를 했고요. 시승을 진행 중입니다. 즉 실체가 없는 니콜라와 달리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 것이지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가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좀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빠졌는데 니콜라 같은 엄청난 하락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기차 100만 대 판매한 BMW 소식인데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합쳐서 지금까지 100만 대를 판매했다고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굉장히 큰 성과로 평가되고 완전 전기차를 2025년까지 200만 대까지 판매하겠다는 발표까지 같이 곁들여졌습니다. 즉 이제는 진짜 전기차 시장에서도 BMW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 제조사들이 더 이상 전기차 스타트업의 시장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기차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전국 시대를 맞을 예정입니다. 연소 엔진 자동차는 이제 사실상 퇴출이 선언된 상황이고요. 2030년에 전 세계 판매차 중 50%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는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든지 최근에 자동차 업계를 비롯해 산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 쇼티지 문제 역시 해결해야 될 과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새로운 뉴스 소개해 드릴게요. 전기차 전환 위해서 상장에 또 준비를 나서는 포르쉐 이야기입니다. 포르쉐 다들 알고 계시죠?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IPO 소식은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역시 로이터에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폭스바겐 소속 회사죠. 포르쉐가 폭스바겐이 전기차 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포르쉐를 다시 상장을 해보려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상장을 통해서 기업 공개를 통해서 자금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완전한 전기차 회사로 포르쉐를 바꿔보려는 포부를 밝힌 건데요. 현재 상장할 경우 포르쉐의 가치는 1,01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있고 지금과 같이 전기차 시대에는 럭셔리카도 예외가 없다라는 걸 시사하는 뉴스로 조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전국 시대는 본격화도 될 텐데 현대 그리고 GM 같은 기존 회사들도 뛰어들고 있죠. GM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에서 176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그 중에서 전기차는 사실 2.8만 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GM이 2025년까지 40%까지 전기차 비중을 늘리겠다고 했죠. 그게 결국 대수로 따지면 70만 대인데 2.8만 대에서 2025년까지 70만 대를 만들려면 무려 2,800%가 성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비판 기사인데 그만큼 기존 제조사들이 얼마나 전기차로의 전환을 급격히 하려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기사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또 전기차 소식까지 한번 다뤄봤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조금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면서 미국 시장이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또는 이메일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